자, 계속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겠습니다. 통신사 파견.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한번 기출됐습니다. 단독 문제로 기출됐습니다. 자, 에도 막부 요청으로, 막부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의 요청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요청으로 일본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네. 일본 애들은 이렇게 통신사를 요구했을까요? 정통성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에도 막부 요청에 요청 밑줄 그으시고 요청 밑에 이유, 목적, 정통성 확보입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건너가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먹고 자고 얘들에게 문화를 전수하고 와요. 좋죠. 정통성 입장에서 확보할 목적이고. 왜? 조선 애들이, 왜냐면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조선 애들 우리나라에 와서 축하해주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막강하지. 우리 생각해봐. 4명이 여행 갔다 생각해봐. 일본으로. 비용 어때? 몇백 들어가잖아요. 그죠? 호텔 잡아야지, 먹어야지, 교통, 모든 부분들이 다 돈이잖아요. 400에서 500명 생각해보세요. 국고가 탕탕탕 빈다고요. 그래서 훗날에 이제 이게 통신사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연결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조선 문학의 전파로 일본 문화가 발전됐다. 오타입니다. 문학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의 발전으로 일본 역사 소식과 견문록 작성에 따라 일본의 사정이 국내에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 수호 활동입니다. 자, 백두산 전개비 보겠습니다. 백두산 전개비. 백두산의 가장 큰 특산품 중에 하나가 산삼이라고 해요. 산삼. 1년 농사 짓는 것보다 산삼 한 뿌리 캐는 게 1년 먹고 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백두산에 삼산 캐기 위해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 이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고 이거 청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 두 개 나라들은 백두산을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땅이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출발된 지역이라고 본다는 거, 두 개 나라 다. 그 다음에 다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때 축종 임금 시기에 청나라의 관리와 우리 관리가 파견돼서 직접 측량하고 여기에 이런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이 이겁니다. 서해압록 동이 토문입니다. 서쪽에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맞죠? 이건 문제가 없죠.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우리의 영토의 경계로 하고, 동쪽에 토문이죠. 토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청과 조선에도 달라요. 청은 두만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만강이라고. 우리는요, 죄송하게도 송하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송하강. 두만강은 여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백두산에 관련된 부분이 이쪽 봐서 볼 때 이쪽 봐서 두 개 크게 나뉘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쪽에는 중국 땅이 되는 거, 이게 우리 땅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북한 정권이 이쪽 뒤에 걸 넘겨줘 버렸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송하강이에요. 즉 옛날에 부여가 세웠던 물줄기 있죠, 이 나라. 여기까지를 우리 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훗날 이 사건이 터진 이유가 고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숙종 때 이걸 만들었고 고종 때 청나라 애들이 간도에 이주해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갖다가 이주시키려고 얘기해요. 왜요? 목적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간도 지역을 개발할 터이니 간도에 와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이주시켜달라. 이때 이제 고종이 반발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인데. 옛날에 이것도 있잖아. 서해안도 동입토문. 또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다고. 고종이 하는 액션은 뭐겠습니까? 간도에 관리사들을 파견한다 보시면 돼요. 됐죠? 쭉 내려가 보세요.
자,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 1885년 이중하를 토문감계사, 그 다음에 1902년 이범륜을 북변간도관리사로 파견해 우리 영토를 확인했다. 오타가에서 좀 수정해 주세요. 1902년에 간도시찰원이 이범륜이 갑니다. 파견됩니다. 1903년이 간도관리사로 이범륜이 파견됩니다. 네. 약간 오타가 좀 있어서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출문제예요, 이게. 기출문제 중에 오타가 나와서 좀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1년 사이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느냐. 1902년에 간도관리사 이범륜이 파견됐다, 이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잘못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네. 이거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도 갑니다. 울릉도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출몰하자 안용복이 일본 어민 축출, 일본에 건너가서 단판을 짓고 사제를 받아왔다. 안용복 정도만 밑줄 보겠습니다. 안용복 나오면 뭐 별거 아니고요. 독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숙종 때라는 사실. 시기를 물어본다면 숙종 때. 안용복은 부산 사람이고, 부산의 어부는 아니고요. 그 부산에 예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일본 애들이 와서 그 무역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관공서가 외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관. 부산에 예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용복이 예관에다가 물자를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납품하는 사람을 보시면 요즘 치면 예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이걸 듣고 일본까지 끝나서 사제를 받아왔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뭐죠?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사제를 받는 거예요. 즉 일본인들과 교류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사제 받기는 어렵잖아요. 일본말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용복이 가능했어요. 다음이요. 341쪽. 341쪽. 조선 후기 정치 갑니다. 자, 붕당 정치 전개 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앞전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 북인에 밑줄 긋습니다. 북인 정권입니다. 독점입니다. 네. 강해군 정권은 북인 정권입니다. 북인도 소북이 있고 계북이 있는 거 아시죠? 소북은 영창대군을, 여기는 광해군을. 영창대군이 죽게 되면서 소북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광해군 정권은 대북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대북 애들이 권력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죠? 지금처럼 정당 정치가 완벽한 정당 정치라 볼 수 없잖아요. 여가 권력을 잡으면 여인사들이 전부 다 좋은 자리 다 차지하잖아요. 또 야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 이건 정당 정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니까. 여가 야에 서로 비판하는 거니까. 이 시기는 이게 오늘날의 붕당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시기에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폐해들이 등장하는 거죠. 권력을 독점됐을 경우에 견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조갑니다. 붕당 연합체제를 형성했다. 남인의 정권이 참여됐다. 그 다음에 제야 사림의 의견도 수용됐다.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론에 입각한 전국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수는 거의 대부분이 주요 직책은 다 서인이 차지했기 때문에. 효정갑니다. 붕당 간의 조화를 노려가했다. 붕당 간의 조화를 노려가했다. 그 다음에 효정식에 꼭 나오는 단어들이 나타나죠. 대동법이 확대 실시됐다.
충청도와 전라도입니다. 써놓으세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대동법이 실시됐다. 예, 충청도와 전라도 쪽에 대동법이 실시됐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벌을 추진했다. 어디가 주무 관청이었습니까? 효정이 북벌 추진 기구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군영 중에 어영청.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그 다음에 나선정벌.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나선정벌.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가 청의 요구를 받고 우리가 조총부대가 파견돼서 2번에 걸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한 건 참 다행이긴 하지만 무엇의 이배라고 그랬지 아까? 그렇게 서인들이 주장하는 명분론을 중요시했는 명분론의 이배다. 분당정치 변질, 숙종 갑니다. 디귿번 봅니다. 다 못하게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북한 산성을 크게 개축하여 조성 방어를 강화했다. 북한 산성에 미줄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북한 산성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예, 북한 산성은 서울을 통하는 관문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 산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하여 통신사를 파견했다에 통신사 밑줄 긋습니다. 통신사만 밑줄 긋습니다. 다 밑줄 긋지 마요. 책 지저분하게 좀 제발 만들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만 하세요. 이거 한 바퀴 돌고 나면 책 한 권씩 더 사는 사람도 있다. 가끔씩. 위에서 샀어요. 책이 쓰레기가 됐어요. 한 권 더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돈도 많아 하여튼. 네. 한 번 더 갑니다. 명예의 은혜를 감다는 대보단을 창독권을 대보단에 밑줄 긋습니다. 대보단.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예 황제 이패를 모시는 게 대보단입니다. 대보단. 그 다음에 단종과 사육신을 소현세자를 신원을 다시 복귀시켰다. 억울한 죽음이다고 다시 복귀시켰다. 서원의 남설, 서원 300개가 신설되고 131개 사옥선이 됐다. 앞에 별표. 서원이 늘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료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장길산입니다. 장길산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장길산. 자, 성호 이익 아시죠? 이익이 말한 조선의 3대 도적이 있어요. 실존 인물들입니다. 연산군 때 홍길동, 명종 때 임꺽정, 숙종 때 장길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는 왕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느 시기 활동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홍길동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임꺽정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럼 그것 시대가 어느 시대요? 나온다면 다 틀려. 공부를 반대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트렌드는 그 시대를 묻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홍길동, 연산군, 임꺽정, 명종, 숙종 때 장길산. 이걸 세계 3대 도적이라고 칭했다. 이익이. 내용 가겠습니다. 숙종 때는 한국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만 계층을 낳게 됐고 이들이 세력화되어 정변을 일으켰고 변란을 일으켜 검계, 살수계 등이 조직 항해도 일대에서 광대 출신 도적 장길산이 미륵신앙을 기반을 두고 서울, 이영창, 승려, 운부 등의 세력을 모아 공기 10년 이상 동안 했다. 숙종 때 명종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분 하나 적어놔야 돼요. 명종 어머니 문정왕후의 정치 형태의 불만이에요. 정치 형태의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문정왕후의 동생이 있죠. 동생 아우제자 쓰겠습니다. 윤원영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해요. 그리고 부패합니다. 부패합니다. 권력자가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금이 많이 걷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금은 결과적으로 최하층민에게 다 그게 전가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하층민들이 어떻게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길산 시기에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나라는 왕이 2명 같다. 실제 왕은 명종인데 그의 모인 문정왕의 정치를 다 하더라. 이런 비판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장길산은 문정왕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종시기에 황국이 있습니다. 황국은 판환자입니다. 정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또 양이 길어지기 때문에. 경종갑니다. 자, 연인군의 세제 책봉 문제를 노론과 소론의 갈등. 소론이 집권한 결과 연인군의 세제 책봉 문제를 내걸었던 사인방들 다 제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임 한국 또는 신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영조 때입니다. 영조 4년에 소론 강왕파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됐다고 얘기하면서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에 일으킨 반란으로 중서상인을 규합, 청주성을 함락했다. 청주성 밑줄 보실까요? 청주가 함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과 죽산에 진출하였다. 안성과 죽산에 진출하였다. 서울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울을 함락시킨 유일한 조선시대 나는 무슨 나라라고 그랬지 아까? 이괄난이에요. 네, 이인자나는 서울까지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인자는 소론입니다. 소론의 영수가 전국의 모든 소론을 총집결시키기 위한 난이에요. 즉 영조를 탄핵하기 위한 난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4페이지 영종조시기 가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영종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험 요소는 이겁니다. 네. 영종조의 업적 비교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업적 비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물어볼 거예요. 18세기 상황, 조선 후기인지 물어보는 거죠. 조선 전기 후기를 구분할 줄 아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출제자들이. 저도 모의고사를 낼 때 그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저 두 가지 방향에서 볼 거예요. 두 사람의 업적을 서로 섞어 놓을 거예요. 아닌 거 골라내라는 걸. 두 번째, 시대를 아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최소 한 문제가 나온다. 자신하건대 여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보겠습니다. 탕평책 보겠습니다. 탕탕평평의 줄임말이죠. 탕탕평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탕평이라는 거죠. 뜻은 인사를 고루둥양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탕탕평평이란 인사를 고루둥양했다. 처음 실시한 숙종 때 처음 실시합니다. 탕평은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실시. 영조와 정조 때 본격 실시가 됩니다. 이걸 영조 때는 완론탕평책이라 불러요. 완론탕평책이다. 탕평이란 말을 아실 거고, 완자 가겠습니다. 부드러울 완자입니다. 부드러울 완자입니다. 잡아볼까요? 탕평책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사잖아요.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인사를 쓰는데 누구를 쓰겠냐고 하는 거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부드러울 완자.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 말, 즉 왕이 말하면 그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유연성 있는 사람, 내 편, 그걸 인사를 했다. 누굴까요? 영조의 핵심 세력들은 노론이지. 노론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네. 노론이 두 가지 나뉘어져. 벽파와 시파. 여기 용조를 따르는 세력들. 시파는요. 영조의 아들 누가 있어요? 돌아가신
사도세자 세력들이 시파에 이건 이렇게 되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간사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뜻은 별로 안 좋아. 이건 벽파애들이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야, 사도세자가 세자 책봉됐잖아. 사도세자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 자, 저 영감탱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새로운 세력, 새로운 왕이 등장할 거 아니잖아. 그럼 새로운 사도세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파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가셨죠? 벽파, 시파 뜻 다시 하셨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요. 이용주의 핵심 세력은 벽파가 된다고. 시파는요, 사도세자 세력이기 때문에 약간 견제 대상이 된다고. 주로 이런 세력으로 인사를 하는 게 완론 탕평책. 오케이? 정조 갑니다. 정조의 아버지 누구죠? 돌아가신 사도세자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파들은 꿋꿋하게 뭉쳐서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아. 벽파로 건너가지 않는다고. 그 아들 때인 여기 훗날 왕이 되는 이산에게 꼬맹이한테 붙은다고. 꼬맹이한테 누가 붙는 거야? 시파 세력들, 사도세자 세력들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온다고. 자, 이 사람 무슨 탕평책이 또 봐야 되겠죠? 이걸 준논 탕평책이라 불러요. 준논 탕평책이다. 준. 근엄할 준자예요. 근엄할 준자. 네. 근엄하단 말을 아시죠? 남의 편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편만 쓰겠다는 거 여기도. 결과적으로 다, 결론은 둘 다 내 편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근엄할 준자잖아. 내가 미리서 판단해 보겠다는 거야. 이 인사를 내가 써도 되는 거야? 보겠다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 써야 될까? 노론 중에서도 108 쓸까 18 쓸까? 당연히 18 쓰겠지. 108을 쓰면 어떻게 될까? 학을 떨지. 속죄한 말로. 네. 벽파 봐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잖아. 그래서 노론 벽파가 나오면 절대 경계하는 인물이 훗날 정조인군이에요. 그게 이제 박지원의 폐간 문학체 나올 때 박지원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 새끼 봤더니 노론 벽파야. 이런 이 쓸데없는 쓰레기를 쓴 거야. 소설을 열하일기를 막 비판하는 거야. 자기 세력과 부합되지 않는 세력은 이제 떨쳐내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세력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아버지 세력이잖아. 대를 충성한 세력들이잖아. 그럼 자기 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조임금이. 그게 경기 남인이에요. 경기 남인의 짱이자 정조임금이 오른팔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손화성을 걸려봤는데 막 강한 역할을 행하했던. 이게 정약용이 이제 오른팔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부 소론들도 이게 참여하게 된다고. 하나, 둘, 셋. 훨씬 더 할아버지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죠. 그죠? 네, 이게 준논 탕평책이에요. 자, 수업 시간 다 이해 갔어요. 그죠? 그죠? 예, 네, 이 정도 다 이해 가지. 다 이해 갑니다. 쉬운데요? 할만한데요? 시험장 가서 틀려고 와. 왜 틀릴까? 네. 역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접수가 안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두루뭉실 다 아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면 떨어졌고, 그 친구 배운 친구는 도움을 받은 친구는 학교 가고, 네. 정작 본인은 떨어지고 옆에 친구들은 학교 간다고. 이런 불상사를 막아야 돼. 제가 가장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시험장 가서 써먹을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지? 정작 시험장 가서 필요한 것들은 다 이론 이해가 짧은 시간에서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선생님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창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용조 안논탕평책. 선생님 친구 중에 정자와 준자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도 만나요. 어떡할 거야? 안 헤어질 수가 없잖아. 영아로 주말에 밥 한번 먹을까? 오케이. 정준이는? 같이 불러. 그럼 네가 밥을 사는 거야? 콜. 술 한 컵 네가 사야 되는 거야? 막 이렇거든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다 만들라는 뜻이에요. 예, 중학교 가면 남녀가 구분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동창을 다 만들어준 여기에요. 자, 초등학교 동창 중에 짝꿍, 용환이, 정준이. 여기 졌나요? 영조는 뭐라고요? 안논. 정조는요? 준논. 외우라고요. 이렇게 외우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 다 알아요.
시험장가 틀린다고. 영조가 안 넣냐, 준론이었지. 지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용은 아는데, 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영조인지 정조인지. 첫 번째 암기 코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환이 정지. 내용을 다 알았다면 문제 푸는 능력도 길러주시라. 영환이 정지. 제가 문제 풀 때 얘기할 거예요. 물론 풀이 과정 설명해 주겠지만 영환이 정준이 아시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알아먹어야 된다고. 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약속이잖아요. 암기 코드가. 약속이 돼야 돼. 됐죠, 이제? 자, 영조의 책 보겠습니다. 영조식이 편찬된 책. 정조도 책이 많아요. 책이 많아요. 영전조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야죠. 문화, 부흥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르네상스 시기가 왔다 이렇게 하겠죠. 네, 르네상스가 다시 왔다. 르네상스라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잘 나갔다는 얘기잖아, 우리나라가. 그지? 지금 후기잖아. 그럼 조선전기 잘 나간 시기 언제예요? 그렇지. 세종대왕 되잖아요. 그걸 다시 살려냈다는 뜻이 르네상스란 말은. 그러니까 전기의 세종대왕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르네상스. 요 정조와 밀접한 영정조 시기를 꼭 봐주셔야 돼요. 세종대왕, 영정조 시기. 왕이 나온다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지. 책 봅니다. 무원록. 법의학서로서 관리의 행정지준서였다. 무원록 이렇게 적을까요? 땡땡 하시고 현대판 CSI 과학수사대. 현대판 CSI 과학수사대. 무원.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무원록입니다. 법의학서로 보시면 돼요. 동국문헌비고 별표 아주 잘 나와요. 저자가 홍봉한이 쓴 백과사전.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장인어른.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홍봉한. 영조 때 편찬된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것. 속오래의 그 다음에 속대전, 속병장도설 3, 4, 5번에 속자면 다 동그라미 쳐봐. 다 속편이 나왔지. 애울방 간단해. 봐봐. 영조 때는 다 속편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앞에 속자가 나오지. 다 속편이 편찬됐다는 뜻이야. 애울방과 간단해. 봐봐요. 영조가 쌀 쥐지 안에 자기 아들 죽였지. 사도자를 죽였지. 그지? 그리고 꿈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 아, 우리 아들 꿈에 나타나. 되게 보고 싶다. 그래서 무슨 사자가 붙어? 생각을 사자가 붙어. 그래서 사도세자가 된 거야. 장은세자, 사도세자 이때. 아니 죽이지를 말지 처음부터. 왜 죽여놓고 꿈에 나타난다. 아들 보고 싶다. 지랄이요. 속보인임금. 됐어요? 다시 한번. 왜 꿈에 나타나서 보이냐고 보고 싶냐고. 속보이잖아요. 죽이지를 말지. 속보인임금 누구라고요? 영조. 속자 들어간 책 나오면 무조건 다 영조예요. 90%가. 이해 가셨죠? 영정조 책 구분할 속편 나오면 무조건 다 누구라고요? 속보인임금? 영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보면 돼. 왜? 안에 있는 내용 물어보질 않아요. 속대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속병장소를 안 물어봐요. 동국지도 갑니다. 정상기. 앞에 별표 하나 합니다. 정상기 최초로 축척입니다. 정상기 밑줄 그치고 축척 밑줄 그치고 백리청 밑줄 그치고. 이거 이미 반복됐어요. 그죠? 네. 동국지도.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동국지도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뭐야? 기억이 안 나? 처음 들어봐? 책 제목이 같다니까. 두 가지 있다니까. 처음 들어보는가 보는데. 아, 이거 지도 또 해줘야 되네. 자, 지도 정리 한번 합시다. 안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중간에도 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첫 번째, 동국지도. 동국이니까 우리나라라는 뜻이 되잖아. 우리나라 지도라는 뜻이잖아. 세조 한번 있다고. 그 다음에 영조 지도 같아. 제목이 같아. 누구예요? 기억나야 돼 이제. 뭐? 관측기구. 그렇지 알아야지. 인지의. 하나 더. 규형. 고조를 땅의 고조를 측량하는 기구잖아요. 이걸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특징은 뭐예요? 실측지도라는 뜻이에요. 왜? 이걸 이용했다는 것은 실제 측량했다는 뜻이잖아. 실측지도가 되는 거예요. 영조 갑니다. 정상기.
이건 백리책이에요. 이건 축척도예요. 서울과 수원은 이 정도 점이 백리길 같은데 이렇게 점 하나를 갖다가 백리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백리 같은데 뭐 이런 점 하나 사이를 갖다가 백리로 봤다는 뜻. 이걸 백리척, 축척이라는 뜻이에요. 축척. 기억 잘 하셔야 돼. 똑같은 지도인데 제목이 같아. 시계가 완전히 달라. 그럼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을 몇 미터 간격으로 찍어주던가요? 차 운전해서 보면 최근 거 막 10m 간격으로 막 찍어주지.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유턴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10m 간격으로 막 찍어주잖아요. 아주 정밀해 주잖아요. 그럼 심리척, 백리척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백리척은? 정확하지 않죠. 백리척보다 더 정확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돼? 심리척이 나와야 되겠지. 점 하나를 갖다가 4km 정도만 찍어주면 훨씬 더 가니까. 대동여 지도. 누군지 아시죠? 철종 때. 이거 누군지 아시죠? 김정호. 매니책이 여기는 심리책이에요. 즉 4km를 하나를 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축척도예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 공무원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죠. 이번 월말에 한번 낼까? 월말 모의고사에? 몰라요. 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출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일 저녁쯤에나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완성되면 보낼 텐데 뭘 낼지 모르겠어. 문제 풀면서 느낄걸요? 아, 선생님 이거 얘기했던 건데 똑같이 냈네? 네. 맞히셔야 됩니다. 근데 틀려도 괜찮아요. 해설지 보시고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그때 잘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다 잡아가는 거죠. 영조시기의 정책가입니다. 신문고 부활, 별표. 우리 신문고뿐만이 아니었죠. 신문고가 해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두 절에 상언과 격쟁 잡아야 돼. 상언과 격쟁이 두 가지. 신문고의 보완책이에요. 북을 두들겨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왕이 밖에 행차 시에 왕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경복궁 앞으로 쭉 나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을 보기 위해서. 왕을 보는 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단어로? 관광. 네, 관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이때 왕이 지나갈 때 상언과 격쟁에는 북이나 깽가리 하나씩 가지고 가. 저기요,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저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들어줘봐요, 이렇게. 어디서 왔어요? 함경도 왔어요, 이렇게. 관찰사한테 얘기하시죠. 관찰사가 안 먹혀요, 씨자리도. 왕을 직접 보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이게 상언과 격쟁입니다. 그 다음에 압슬형, 자자형 등 가혹한 형배를 폐지하고 사형수에게 삼심제를 정했다. 삼심제 밑줄 긋습니다. 삼심제, 압슬형, 자자형은 좀 잔인한 방법인데요. 여기다 제목을 적어놔. 인두로 지져가지고 뜨거운 불 있잖아요. 인두로 여기 지져서 요즘에 이제 뭐지? 요즘 남자들 여자들 많이 하는 게 있던데 뭐라고 그러죠? 문신하면 좋았을 텐데 문신이 아니라 인두로 지져가지고 글 제목을 여기 적어놔. 여기다 얼굴에다 나는 뭐 살인죄범이다, 뭐 강간범이다, 뭐 절도범이다 다 적어놓고 다녀. 평생 여기 글자 새기고 다니는 좀 잔혹하죠. 자, 일단 삼심제 시행하시고요. 선생님 삼심제가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근데 왜 이거 또 만들었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가끔 질문합니다. 세종 이후의 왕들이 잘 안 지켜. 있는데 뒤에 법이 나오면 앞에 왕이 안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지켰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역법 별표 5개. 균역법 별표 5개. 영조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조 이후에 이복형인 경종이 왕이 올랐지. 그지? 그러면 연인군은 왕실에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지. 그럼 밖에 살아야 한다고. 궁궐 밖에 살아야 한다고. 밖에 살면서 이 경종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지. 충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는 왕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럼 밖에 나가서 잘난 척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저 세상에 무슨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연인군이 할 수 있는 거 볼까요? 네.
술집 가서 술 먹어야 돼. 아, 저 사람 별 생각 없는 사람인데 술을. 여자도 만나야 돼. 네, 결혼했는데 여자도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야 돼. 연인군 여자 얘기해 줄까? 갑자기 생각났어. 여자 얘기가 나고 생각났어. 연인군이 결혼을 했는데 연인군의 어머니가 어머니 신분이 좀 낮아요. 네? 연인군 신분이 좀 낮아. 똑똑하긴 한데 신분이 낮아. 근데 양반집 규수하고 결혼을 했어. 양반집 규수하고 결혼했어. 결혼 첫날 밤에 이제 얼굴 처음 보는 거야. 이제 뭐 예전에 다 그랬으니까 얼굴 처음 보는 거야. 첫날 밤에. 봤더니 부인 되는 분의 손이 너무 고와요. 부인 얼굴보다도 손을 보고 부인 얼굴이 참 곱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이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인군의 손을 또 본 거야 이제 부인이. 손이 좀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손이 곱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유 뭐 새로운 이제 결혼하신 분이니까 우리 신랑도 참 손이 곱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첫날 밤에 꼭 굳이 디스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단어 하나가 영조가 연인군 시절에 이 부인과 멀어져. 첫날 밤만 지내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그 여인을 찾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렸어. 귀한 집 여식은 찬물도 손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곱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부부관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되게 좀 소심한 부분이 있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죠? 손이 곱네. 손이 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생략 진행합니다. 이런 약간 사회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백성들에 대한 삶이 좀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종일 일을 하는 거야. 봤더니 배틀 앞에서 포를 짜고 있는 거야. 포를. 포 왜 짜세요? 물어봤어요. 요 군포로 납품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국방비를 따로 내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를 짜가지고 국방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쯤 내야 돼요? 2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월 걸려요? 5에서 6개월 걸려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1년 중에 5에서 6개월 동안 국방비 내기 위해서 포를 짜는데 소비하고 있다고, 시간이. 농민이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닌데? 여기 머리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군포를 줄여들었어요. 둘에서 1피를 줄였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모든 사람의 균일하게 역을 부당하게 하자. 균역법. 포를 감해줬다. 같은 말로 감포론이라고 돼요. 감포론. 포를 감해줬다. 별표 5개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필을 내던 것이 1필씩으로 줄어들었다면 무슨 상황이 발생될까요? 국방비가 늘어나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지. 그럼 대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결작. 지주들에게 한 결당 2두의 세금을 더 걷었어요. 두 번째, 선무군간포. 양반들에게 선금 먼저 좀 내주세요. 세 번째, 잡세, 어세, 염세, 선박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잡세로, 이건 원래 호조에서 걷던 세금이에요. 재정을 담당한 호조죠. 호조에 걷던 걸 갖다가 병조로 예산을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국방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가져가겠다는 뜻이, 이쪽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어세, 어부들이 어장이 있어요. 자기 고기 잡는 어장들이 있어요. 염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잡세를 걷어들였는데 이 잡세를 가지고 보충했다. 균역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자, 세 가지 다 잡아야 돼. 균역법 잡아야 되고
대안측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꿨다. 꼭 잡으셔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균역법이에요. 국방비를 내는 방법, 줄여줬다, 균역법, 부족했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 수성유놈, 간단히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성유놈이란 수성과 유놈을 잘라봐. 슬러시하라고. 유놈은 뭐야? 왕이 반포하는 거야. 왕이 직접 반포하는 거야. 수성은요, 서울을 한성이라 불렀다고. 옛날에 예각 성이 있으니까 그 한성을 지키겠다는 거야. 왜요? 예전에 누가 도망간 적이 있지, 임진왜란때. 무서워하고 일본 애들 오라는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선조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불안해. 왕이 바뀔 때마다 제 자식은 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우리 놔두고? 왕이 서울을 지켜줘야만 서울 시민들이 힘을 합쳐 서울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네, 수성유놈을 반포합니다. 그 이면에 그런 숨은 뜻이 들어있다고요? 볼까요? 수도 방위를 위해서 서울의 불의한 시민들 주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의 세 군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갖추어 앙권을 강화했다. 의미 아셨죠? 수성유놈에 관련된 부분. 청계천 준설. 이거 이명박 대통령 시기 한번 출제가 되고 그 뒤로 출제된 적이 없고 지문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청계천을 복개공사를 다 뜯어냈어. 밑에 하천이 그래도 냄새나고 더러워진 이걸 다 오픈시켰다고, 뜯어냈다고. 물론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겠죠. 처음에 굉장히 반발도 심했어요. 네, 이건 잘했다고 보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청계천도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자, 청계천에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요. 지금 현재는 18세기 상황이잖아요. 18세기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개동법이 발전되면서 상업이 발전된다고. 상업이 발전되면 문제는 농업이 위축된다고. 봐봐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쌀 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농사했더니 100만 원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던 내 옆에 친구가 저기 충청도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올라왔어. 서울에 올라와서 장사했다고요. 장사했더니 여긴 1년이 아니라 월에 100만 원을 번다는 소문이 나. 그럼 여러분이 충청도에 사는 또는 경상도에 사는 전라도에 사는 제주도에 사는 농민이라면 농사 1년 지어서 100만 원 버는 게 낫겠어요? 1년 한 달 장사에 100만 원 버는 게 당연히 이거겠죠. 하삼도인들이, 하삼도 아시죠?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온다고.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서울의 인구는 증가된다고. 우리 산업화 시대처럼 막 올라온다고. 집이 없어. 실제로 말은 듣고 와봤더니 집이 없어. 먹고 잘 공간이 없어. 당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게 뭐야? 청계천 주변에 여기에 이렇게 판자촌 집을 짓고 산다고.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겠죠. 소문 듣고 왔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처럼 태풍 봐봐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 배수시설이 잘 돼서 태풍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 대 전만 해도 강남이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배수펌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넘쳐. 이걸 뭐라 그러죠? 범람한다고 그러죠. 범람 어떻게 해요? 여기 살고 있는,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밤새 안녕 이렇게 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완하는 방법을 이제 준설이에요. 준설이란 말은 토사를 걷어내는 뜻이에요. 여기에 흙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서 강의 깊이가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깊어졌다면 어떻게?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한강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다 걷어내면 되는 거야. 준설 공사가 실시되는데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판자촌에 우리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고 일당을 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자금이 회전이 된다고. 이걸 조선시대판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1930년대 후반, 38년, 39년, 40, 41년에 세계 경제공황이 있었죠. 1930년대. 29년, 말 잘못했고 29년, 30년, 31년에 경제공황이 있어요. 미국 애들이 한 정책이 이거예요.
국가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고용을 효과를 누려서 자금 회전이 일어날 수 있는 뉴딜 정책이 조선시대 뉴딜 정책이 성공했다고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정권 잡다 보니 충성스러운 우리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출제할 때, 야, 청계천 준서를 내야 되겠다. 누구냐? 이거 이용조 아니야? 이거 시험에 나왔어. 그 뒤로 시험 출제는 한 번도 된 적은 없어. 그래서 참고는 알아두셔야 돼. 왜? 역대 정권들이 그 특색을 좀 봐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항상 가야사. 대통령 공약 중에 경상남도제 가야제에 가가지고 가야사를 내가 복원시키겠다. 삼국시대가 우리는 사국시대다 막 얘기하고 다녀. 요즘 시험에 계속 가야가 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독문제도 나오고 선택지면 계속 나와. 가야라는 질문. 꼭 잘 보셔야 돼요. 가야사에 관련된. 대통령이 뭔가 역사적인 발언을 했을 때 항상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러 따라라도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345쪽 기록과 갑니다. 기록과 60 이상이 된데도 가급적 합격 것이 못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는 시험이었다. 노비종모법, 별표죠. 노비종모법. 노비세상의 신분과 역의 및 주인을 정하는데 모계를 따르게 한 법이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노비 신분이고 어머니가 양일 경우에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는 제도다. 노비종모법이다. 이렇게 실시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돼. 무슨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까? 양인의 숫자가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모계를 따라서 만들어진 게 노비종모법이다. 노비공간법. 노비공간법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비들 봐볼게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죠. 공노비 중에서 밖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애노비들 있잖아요. 애거노비들 있잖아요. 몸값만 내는데 몸값이 너무 비싸다고 데모하는 거야. 강화문에서. 그걸 신하들이 보고하겠죠. 전하, 지금 공노비 중에서도 애거노비가 밖에 세금을 신공을 너무 비싸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잡아다 죽여버릴까요? 노비 주제에 까불고 있습니다. 영조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뭔데 노비를 죽여? 당신도 나의 신하고 노비도 나의 백성이야. 죽이고 살리고 내가 결정하지 왜 네가 죽이고 살리고 얘기를 해? 이런 짤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비 공간법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노비들의 신공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고. 이거요? 이민정치예요. 이영조 이민정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렇게 좀 하지. 아들한테 죽을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사람들이 노비들에게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 노비 공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탕평책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탕평책 중에 두 번째 거 봐야 되겠다. 방법 중에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림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로만 하시면 다 무슨 말인지 몰라. 사림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서원 대폭 정리 별표 갑니다. 서원들을 대폭 정리했다. 꼭 봐야 돼요. 서원 대폭 정리. 서원 정리하면 흥선대원구만 찾아가면 안 되고 숙종도 꼭 찾아갈 것. 영조도 찾아갈 것. 말 잘못했습니다. 이조 난관들, 한림들이 자신이 후임자를 자천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이걸 자대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조 전랑의 인사권을 가진 자대권을 폐지시켰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없앴다는 뜻이에요. 이모화변은 여기 자기 아들 죽인 사건을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세자 죽인 사건. 이인자난, 경종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했던 소론들이 이인자를 중심으로 이영조의 반발이 일어난 사건을 이인자난이라고 합니다. 정조의 편찬사업. 자, 이제 정조 갑니다. 타임상 정조의 편찬사업 잠시 쉬어가겠습니다.